이 어머님 수술하고 3일 정도 되니까 잘 걸어 다녀요. 아니, 재수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어머님,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인공관절 수술하고 하루는 딛고 걸어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안 오시죠? 아마 무소식이 희소식? 그냥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의 재수술, 특히 무릎 인공관절의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재수술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 하나는 인공관절이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경우. 오늘은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공관절은 크게 대퇴부, 그 다음에 경골부에 집어넣는 특수합금으로 된 인공관절이 있고요. 중간에 인공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망가질 때 어디든 망가질 수가 있죠. 뼈에 붙여놓는 인공관절이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연골이 닳아서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연골이 닳아서 두께가 얇아져서 덜렁거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대 균형이 잘 안 맞았을 때 무릎이 짱짱하게 걸을 때 휘청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야 되는데, 인공연골 안 망가졌고 인공관절도 뼈에서 잘 붙어 있는데 인대균형이 틀어져가지고 그럼 무릎이 덜렁덜렁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힘을 못 받아요. 휘청 디딜 수가 없죠. 그럴 때도 이제 인공관절을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제일 흔한 거야, 이제 아파서 재수술하는 게 제일 흔하지만, 이제 아픈 원인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게 아닌데도 아픈 경우가 있어서 뭐 그거는 뭐 좀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례를 가지고 무릎 인공관절 어떤 식으로 재수술을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72세 어머니가 오셨어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을 또 하셨는데요. 근데 인공관절을 했는데 그 정면 사진에서 보면 양쪽 무릎이 다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좀 휘어 있어요. 인공관절을 했는데 좀 휘어지게 했어. 이거는 조금 테크니컬 에러죠. 원래는 인공관절 할 때 직각으로, 인공관절에 다리뼈가 직각으로 가야 체중이 고르게 실려야 이제 인공관절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아마 오다리였던 거를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O자형으로 그냥 놔두면 안쪽으로 체중이 계속 더 실려요. 처음에는 당연히 좋았겠지만, 왜냐면 아픈 연골을 다 날리고 새 거로 갈아 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안쪽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머님도 이게 제가 한 3, 4년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아프더니 요새는 안쪽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하고 찾아오셨어요. 네. 이게 옆 사진 보면은 이거 좀 뭔가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게 좀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 이렇게 파랗게 화살표 칠해놓은데 보면 뼈가 비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뭔가 사이즈가 안 맞은 인공관절을 넣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관절이 좀 뭔가 살짝 좀 놀면서 흡수가 된 걸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뼈에 이렇게 끼워 넣을 때 이게 블럭 같거든요. 블럭이 유격이 너무 크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완전히 정말 꽉, 레고 같은 거 중에 정말 빡빡한 레고는 딱 껴놓으면 잡아 빼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뼈에도 정말 정확하게 깎아놓고 인공관절을 탁 집어넣으면, 처음에 이제 정식 인공관절이 아니라 이제 인공관절이 잘 될 건지 뭐 맞춰보는, 일단 인공관절의 확인 전 단계에 이제 임시로 끼워 넣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걸 넣었다가 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커팅이 잘 되면. 근데 이거는 커팅이 좀 그래요.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 에러가 좀 있었던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면 사진에서도 사실 O자형으로 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인공관절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측면 사진에서도 좀 이렇게 뼈하고 인공관절이 좀 떠 있어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캐노그램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골반에서부터 다리, 무릎, 발목까지 이제 한 번에 찍은 사진인데, 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무릎에서 체중 중심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 보면 체중 중심이 관절에 있지 않고 관절 안에 있어요. 관절보다 더 허공에 있는 체중 중심이. 이렇게 되면 자꾸 내측으로만 이제 체중이 실리니까 안쪽에 인공연골이 빨리 닳든, 아니면 이게 뼈에 고정해놨던 그 인공관절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뼈하고 분리가 되든,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 보니까 인공관절이 뼈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그 뼈하고 부착했던 그 뼈 시멘트가 오랫동안 이제 한쪽으로만 방향을 받으니까 이게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접착
캐놓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 길이도 꽉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뼈 시멘트도 접착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뼈 균형도 제대로 안 맞춰준 상태에서 시멘트만 가지고 버티다가 이게 시간 지나가니까 시멘트가 이제 뼈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이 덜렁덜렁해지니까 이제 아파지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인공관절을 다시 했는데 보면 위아래로 크게 이게 기둥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둥들은 인공관절을 빼고 나면 뼈가 약해져요. 왜? 인공관절이 뼈 시멘트로 고정을 해 놓으니까 인공관절 뺄 때 그 시멘트도 빠지겠지만 그 뼈 시멘트가 뼈에도 붙어 있잖아요. 인공관절에도 붙어 있고, 인공관절이 빠지면서 그 뼈 시멘트에 붙어 있던 뼈도 같이 물고 일부 좀 떨어질 수 있고, 인공관절이 안에서 놀게 되면 자꾸 뼈를 잡아서 뼈 자체가 흡수가 돼요. 뼈가 녹아요. 그래서 뼈 자체가 많이 약해지죠. 처음에 인공관절 할 때는 뼈가 단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위아래 착착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뼈 자체가 너무 약해지니까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을 안 세우면 무너져, 주저앉아. 인공관절 자체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제 기다랗게 기둥 세운 거는 안정성을 위해서, 인공관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아래 길게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요만큼이 이렇게 된 거는 뼈 자체가 많이 좀 낮아져서, 그러니까 뼈가 좀 주저앉아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메탈 블럭이라는 그런 뼈 대체제가 있어요. 인공관절을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죠. 얇게 만들면 인공관절 아래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연골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인공관절 아래다가 이렇게 뼈가 없어진 만큼 5mm, 10mm 짜리 그런 그 메탈을 다 달아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통 쓰는 인공연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결과 좋아요. 수술 다음 날부터 디딜 수 있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무릎 굽혔다 폈다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그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몸 컨디션도 괜찮을 거고, 인대나 뭐 힘줄도 괜찮을 거고, 단지 인공관절만 망가졌을 뿐이니까. 그러면 뭐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수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이 결과 좋습니다.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좀 기둥이 좀 들어가 있지만 뭐 잘 고정되어 있어요. 이 어머니 지금 잘 다니시죠? 병원 안 오시는 것 같아.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뭐 잘 지내시니까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이분 보세요. 여기는 82세 어머님인데 걷다가 한 몇 달 전부터 하여튼 계속 좀 무릎이 좀 불편하더니 갑자기 일주일 전에 뚝 하더니 그냥 무릎이 턱 꺾어졌대요. 양쪽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옛날 모델인 것 같아요. 요새는 안 쓰는 모델인데 아마 한 10몇 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오른쪽은 인공관절이 위아래가 잘 맞아 있거든요. 근데 왼쪽은 뭐야? 어휴, 완전히 인공관절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 그 다음에 거의 다 있어요. 헐, 안에 있는 인공연골이 뭔가 맛이 갔구나. 뭔가 부러졌나? 인공연골이 탈락이 됐나? 이건 당연히 재수술해야죠. 예. 아예 뭐 딛지를 못해요. 옆에서 보면 또 이게 앞으로 또 빠져 있어요. 예. 당연히 뭔가 인공연골이 뭐 안 맞으니까. 야,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수술할 때 빼놓은 건데, 이것도 뭐 최대한 제가 뼈를 보존하고 좀 빼놓은 거긴 하지만, 이게 보시면 위쪽에 인공연골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반으로 반동강이 났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인공연골은 거의 닳아가지고 거의 종이장 수준이 됐어요. 너무 오래 썼는지 아니면 어머님이 이제 생활 습관이 조금 인공관절이 좀 빨리 닳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모델이 아마 최근 거나 뭐 이렇게 지금도 나오는 모델이면 아마 그 뼈에 붙는 부착부는 괜찮다고 보면 중간에 인공연골만 바꿀 수도 있어요. 재수 좋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나오는 거 아니지. 제품이 없어. 그럼 어떡해? 뭐 할 수 없지. 다 빼야지.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으려고 그러면 뭐 뼈에 붙는 부착 부위는 괜찮더라도 이걸 제거하지 않고서 새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빼야죠. 빼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공관절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시면 인공관절 모양이 이렇게, 아까 그 기둥 있잖아요. 이게 기둥이 이렇게, 아까 제가 메탈 블럭이라고 얘기한 게 좀 보면 요렇게 된 게 이제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메탈 블럭이에요. 원래는 이제 요만큼만 이제 인공관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근데 밑에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많이 깎이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딱 부착을 시켜서 탁 하면 남은 뼈랑 맞는 거죠. 이 어머님도 수술했고, 당연히 뭐 이 어머님도 이제 감염은 아니었으니까 수술하고 뭐 훨씬 쉬워요. 예, 인공관절 감염 무지하게 어려요. 이거는 인공관절 감염 수술에 비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껌이에요.
인공관절 재수술 쉽지 않은데 감염 수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재수술은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어머니는 당연히 수술 다음 날부터 그냥 걸어 다니고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시고 잘 하시죠. 지금 보여드렸던 분들 두 분 다 140도 다 각도 다 나오고요. 예, 잘 다니고 계세요. 옆 사진에서도 보면 잘 들어가 있죠. 구독, 좋아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분이셨어요. 이 어머님 80세셨는데 2년 전에 인공관절을 했대요. 2년 전에 인공관절을 했는데 인공관절 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대요. 희한하죠. 예, 그 병원에서 무릎 구부렸다 폈다는 다 됐는데 디딜 때 힘이 못 들었는데 디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에 타고 있다가 내릴 때도 팔을 못 딛겠대요.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꽤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이 정도면 인공관절 그냥 괜찮은데 이상하지 않은데요. 근데 무릎 만져보니까 무릎이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무릎이 쫙 펴지니까 하이퍼 익스텐전? 위로 휙 꺾여요. 무릎이 아래로 꺾이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휙 꺾여. 그 다음에 무릎을 허벅지를 잡고 경고를 잡고 흔들어 보니까 덜컹덜컹덜컹. 이거는 글쎄 이거는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인공관절이 뼈에서 노는 건지 아니면 인공연골이 뭔가 달았나?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처음 수술할 때 인대 균형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인공관절이 노는 건 아니지만 뭐 어머니 걸을 수 없고 너무 덜렁덜렁 하니까 이건 뭐 불안전하죠. 불안정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재수술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왔다 갔다 덜렁덜렁. 보시면은 뭐 휙휙 돌아요. 뭐 덜렁덜컹덜컹. 이게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펼 때는 그냥 그런데 확 하면은 이제 확 꺾여요. 이렇게 안으로 휙 꺾여요. 이게 수술할 때 찍은 사진들 보면 무릎을 그냥 자꾸 들었는데 그냥 거꾸로 꺾여요. 거꾸로. 하도 이렇게 인공관절 간격이 너무 이렇게 넓어서 이게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이게 무릎이 덜렁덜렁하면 힘을 못 줘요. 사람이 힘을 딱 주려고 할 때 관절이 딱 탄탄해야지 근육이 잡는데 관절이 헐렁헐렁하면 근육이 힘을 주지를 못해요. 휘청 하면서 이제 힘이 빠지고 자꾸 덜렁덜렁 하다 보면 그게 자극이 계속되니까 아픈 거예요. 어머님이 내 도대체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2년 동안 내 15분 이상 걷지를 못한다고. 너무 아프다고. 이해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 했을 때 이제 그 빼내는 그 사진인데 보면 한쪽은 뭐 잘 붙었는데 한쪽은 좀 잘 안 붙었어요. 이게 그냥 뼈에서 그냥 그 관절이 좀 떨어지는 시멘트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하고 인공관절이 분리가 된 거예요. 시멘트는 뼈에 붙어 있는데 시멘트하고 인공관절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남아 있는 요 부분 요렇게가 일부만 뼈에 붙은 거예요. 이거. 하도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자꾸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못 버티고 시멘트하고 인공관절로 떠버린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붙어 있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은 계속 인공관절도 뼈에서 눌고 덜렁덜렁하고 하니까 당연히 아프죠. 보시면 인공관절에서 딱 뼈 붙은 부위만 이렇게 보이고요. 나머지는 시멘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시멘트가 다 떴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재수술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골이 좀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뼈가 좀 이미 좀 망가져서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제 오른쪽은 인공관절을 다시 새로운 모델로 위쪽만, 아래쪽은 괜찮기 때문에 위쪽만 새로운 모델로 갈아 낀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덜렁덜렁덜렁 덜컹덜컹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양쪽입니다. 눌러보면 쑥 빠져요. 무릎이 얼마나 덜렁거리면. 근데 이쪽은 다행히 뼈하고 인공관절로 붙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 흔들려. 그래서 이쪽은 인공연골만 6mm 정도 두꺼운 거로 그냥 갈아 끼워줬어요. 이렇게 해도 흔들면 안 흔들려. 짱짱하게 잘 잡혀. 오른쪽은 뼈하고 인공관절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다시 새 거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지만 왼쪽처럼 인공관절이 아직 뼈에 붙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현행 모델 아직 나와요. 그러면 인공관절 뼈에 붙은 건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인공연골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공연골만 갈아줬어요. 보면 오른쪽은 새로운 인공관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교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은 그냥 인공연골만 새로 갈아줬어요. 이 어머님 수술하고 3일 정도 되니까 잘 걸어 다녀요. 아니 재수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어머님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인공관절 수술하고 하루는 딛고 걸어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안 오시죠? 아마 무소식이 희소식. 그냥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의 이런 여러 가지 재수술의 원인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인공관절이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공연골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감염은 뭐 그건 이제 따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인공관절이 감염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그 재수술에 있어서는 결과 상당히 좋고 회복 무지하게 빨라요. 수술 잘 해놓으면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그냥 서서 걸을 수 있어요. 구부리는 것도 가능해. 각도 처음하고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처음 수술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으면 처음 수술보다 오히려 각도 더 잘 나오고요. 다리도 더 똑바라지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요새는 뭐 경험도 많이 뭐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쌓이기도 했고, 기구들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대부분 인공관절 재수술하면 되게 크게 생각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첫 수술보다는 적어도 한 두세 배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즉각 대처를 잘 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주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수술하고 차이 없어요. 충분히 잘 좋아지고 잘 다니시고 훨씬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 감염이 아닌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제가 드려봤어요.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